극비의 첨단 기술이나 정보를 탈취하고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해킹이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해커들의 활동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근 전 세계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고 시도했고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한 해킹. 그 실태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개수배 포스터. 박진혁, 전창혁, 김일.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해킹을 통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 소속 종합병원 40여 곳의 전산망과 전화교환 시스템이 마비됐고 Internal systems, they've been hacked. They could no longer do the operation safely and securely. 러시아 내무부 컴퓨터 천여대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업과 은행을 공격해 돈을 빼내고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체나 에너지, 항공, 우주 분야 등의 첨단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악성 코드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들 해커 조직의 중심에 있는 박진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 2014년. You want us to kill the leader of North Korea? Yes.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공격을 당해 배우와 직원 4만 7천여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미국은 2018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박진혁을 지목하고 기소했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여러 개의 해킹 부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악명 높은 김숙희를 중심으로 국내외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업체 4곳에 대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국내 백신,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도 북한이 해킹 시도를 했다. 근데 잘 막았다 우리가.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된 미국 화이자 공격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감지하는 북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매일 평균 158만 건. 우리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담은 악성 메일을 유포해 돈과 정보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행정망 침투를 위한 주차 관리업체 시스템 해킹을 했고 첨단 기술 및 금전 탈취 목적의 해킹 메일을 뿌리고 있고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 해커를 양성하고 공격 그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한 사이버 전문 요원은 현재 약 6천 명.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한 조직과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에서 5명 요 사이가 이제 한 팀을 이루는데 그 팀들이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보 수집하는 팀이 있고 뭐 금융기관을 위주로 뭐 해킹하는 팀이 있고 아니면 뭐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팀이 있고 심지어 수학과 컴퓨터에 능한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우고 있습니다. 컴퓨터 실력이 좋은 애들 중에서 또 해킹 잘하는 애들 뽑고 또 해킹을 잘하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지역 이런 해외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죠. 그런 만큼 실제 북한의 해커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2016년에 그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그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꽤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등수만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 출신보다는 훨씬 높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팀 그리고 북경대학 팀하고는 동급이에요. 북한이 해킹에 투자하는 이유는 군사기밀 탈취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외화벌이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이 4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이 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커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각종 제재로 묶인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돈줄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해킹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듭니다. 뭐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북한은 해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북한의 제재 국면 속 사이버 범죄의 의존도를 높여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해킹 문제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